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지하경제 마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마약 심각하신 거 아시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마약이라고 하는 게 얼음이라는 마약이 있는데, 삥두라고도 중국에서는 얼음을 중국말로 삥두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아이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먼저 넘어왔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언제부터 북한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냐면 1990년도 중후반 때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올라섭니다. 그때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불빛이 꺼지면 안 된다. 불빛이 항상 당중앙위원회 아시죠? 어딘지. 조선노동당의 제일 최고 중앙위원회죠. 거기 자기가 있는 데죠. 자기가 일을 하는 데인데 불빛이 꺼지면 안 된다 해갖고 간부들한테 삥두를 나눠줬습니다. 이게 삥두인지 모르고 간부들이 받은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이 삥두가 어떤 맑은 색깔인데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세우면 잠을 안 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에 간부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평양 쪽에서 중앙당 간부들이 조금씩 이게 가지고 있고, 이게 북한에서는 0.1g 정도 어르신, 60대 이상 된 어르신 집에는 0.1g이 집 수색을 해서 나와도 이거를 약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안 해요. 이거를 하면 뭐 이제 금방 풍 같은 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직접 제 눈으로 봤는데 어르신이 풍이 와서 이제 눈이 이렇게 되고 딱 손이 굳었는데 코로 그거를 몇 방울 이렇게 냄새로 이렇게 맡으니까 이게 다 풀리더라고요. 바로 풀려요. 그러기 때문에 약처럼 가지고, 강폭항생제라고 하더라고요. 약처럼 가지고 있기 시작했고, 그게 1990년도 중반인데 간부들부터 흡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제가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을 딱 넘어오니까 중국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는 거. 그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은 다 해요. 나쁜 짓은. 그러니까 너네 쪽에서는 이제 삥두가 안 나오니 북한 삥두를 일러주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함흥에, 네, 한경남도 도소재지 함흥시에 함흥이 제약공장이 유명합니다. 그 제약공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얼음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 얼음이 간부들 속에서 시작되면서 환각을 일으키고, 마약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 마약이라는 게 사람 한번 빠져들면 계속 빠져들게 되죠. 그 간부들이 그거를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점 함흥제약공장에서 나라에서 군수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군수품이 뭐냐면 일단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들에게 이 얼음을 돌리면요, 잠 안 자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행군을 할 때 북한에 산이 많잖아요. 그거 하면 잠 안 자고 올라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수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가 이게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 만드는 방법을 중국에서 재료를 가져다 들여다가 함경북도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함경북도 청진에 난암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집집마다 만들어요. 집집마다 난암구역에도 제약공장이 난암구역에도 있고요. 함흥에도 있습니다. 함흥 쪽에서도 만들고요. 함흥 쪽에서 대거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함경북도 청진시 난암구역에서 또 대거로 만들고 있는데 가족끼리 만들어요. 이게 거의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다가 밀수로 자재를 가져다가 북한에서 정화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이게 어디로 나간다? 중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만 나갈까요? 국내에서 제일 최고의 뇌물이 얼음입니다. 북한에서는 얼음이라고 하는 그 마약이 일종의 약이라고 하는 그 마약이 약이 아니에요. 마약이에요. 이게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제가 2006년도 7년도 때 탈북을 했었는데 그때 19살에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나선으로 다니면서 장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최고의 뇌물이요. 예전에는 담배 한 막대기, 담배 이랬는데 지금은 간부들이 돈도 좋아하지만 달러보다는 그때 당시 얼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환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의 집에, 그런 사람들의 집에 이제 돈을 주고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장사하기가.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 얼음이란 걸 하는 걸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마약인데 이거를 보이지도원들이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나선 쪽에 가면 거기서는 뭐 앞뒤집 뛰어다니면서 너네 얼마 있니? 나 얼마 있어? 좀만 빌려줘. 또 갚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도
후반쯤 들어갔는데 2006년도 7년도인데 5년도 이때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이제 북한 사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고요. 그러고 지금 그리고 쏙 후에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2009년도 뭐 이제 8년도 이때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탈북자 그러니까 여자 감옥 1200명 중에 탈북자가 한 1100명? 1000명? 9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기본 마약범이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자들이. 보니까 마약 밀매 그리고 마약 제조, 마약 판매 이런 걸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신세계를 들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북한이 어떻게 변했더라면 내가 북한에 중국을 넘어가서 중국에서 돈 벌어서 북한에 들어갈 동안 북한 국민들은 마약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거를 어디다?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놈들 사가니까 그놈들 망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국내 소비가 돼버린 거예요. 한 인민반이요. 북한이 인민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20세대 정도가 되면 한 개 인민반 조직이 구성되는데 그 인민반 20세대 하에 한 집씩 마약을 판매하는 집이 생겨났고요. 애들도요. 선생님이 기침을 하잖아요. 감기 기침을 선생님 한방 하세요. 한방 해래요. 그러면 기침 뚝 났는데요. 실제 감기 왔을 때도 그냥 만병통치약에 한번 하면 근데 그게 약으로 하면 괜찮겠는데 그게 이제 중독이 돼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저희는 8월 15일 되면 8.15 때 놀잖아요. 그럼 밖에 이제 스피커를 가지고 나가서 막 찔레꽃 휘파람 막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막 흥이 난 노래를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며 놀았어요. 저희 세대는. 근데 지금 세대는 코 학습반이라는 걸 해요. 코 학습반이라고 한대요. 코로 그 연기를 들여 마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중학교 애들이 논다는 게 코화자 이렇게 해서 명절날에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얼음을 사다 놓고 그거를 한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날에 춤추고 노는 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노는 문화가 점점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면서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섭습니다. 전 저희 딸이 한국에 있는데 지금 북한의 마약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이 돼버린다? 교류가 돼버린다? 그거부터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거 하면 일하기도 싫고요. 아무 힘들었던 것도 없어요. 다 없어진대요. 사람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판을 치냐? 왜냐면 생산되는 게 없어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는 데다가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마약이 가격이 비싸게 팔려지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또 이제 지하 경제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보이지도는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은 얼음을 100% 나릅니다. 저 장담합니다. 200% 나른다고 장담합니다.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보이지도원급이나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과 이렇게 좋은 이제 직권남용을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법관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얘들이요. 오토바이 비싼 거 타고 다니면서 북한에서 엄청 비싼 거죠. 여기에 다 얼음 싣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이 보이지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나를 수 있냐면 보이지도원들은요. 특별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행증에는 없는 빨간 줄 2줄이 이렇게 띄어 있어요. 그러면 국경 같은 데 넘겨야 되잖아요. 한 번에 1km, 2km씩 얘들이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넘길 때 그 통행증을 보여주면요. 바로 통과해요. 근데 어차피 걔들도 알아요. 거기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통과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온몸을 다 샅샅이 두시죠. 마약이 있을까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양아치 짓을 많이 하냐면 자기들이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중국으로 팔 때는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갑니다. 직접 가져가면 한 반 정도 떨고죠. 그럼 하루에도 뭐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버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그리고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국내에서도 소매를 해야 돼요. 그럼 국내에서 소매를 할 때 도매를 해요. 자기 와이프가 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 뒤통수를 까요.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그 사람 신상을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원들이 아주 등치가 그냥 막 날치기예요. 완전. 그런 식으로 요즘에 그래서 보이지도원이 제일 장가가는 데서 가장 위력한 신랑감이에요. 그 마약 장사하는 놈이 뭐 좋다고 다 결혼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에 생산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북한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유를 너무나도 궁금해 하시는데 다들 그 지하 경제, 마약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약을
한국에서는 마약 범인이 가끔씩 어쩌다 한두 명이 잡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개 인민반 20세대에 한 집이 판매를 한다니까요. 그럼 2,500만 명이면 몇 집에 소매 판매자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매, 소도매로 다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삽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이게 정말 눈 감고 아웅인 게 정문이도 아마 구체적으로 모를걸요? 뭔가 바닥에서 살아봐서 알죠? 밑에 있는 놈들이 우리 서로서로 감싸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최고 뇌물이 지금 얼음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 마냥 잘 된다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다는 거죠. 이거 지금 대한민국도 되게 열심히 살다가 우리 IMF를 1990년도에 받았잖아요. 경제적인 바탕이 없어 묻어나는 건데 북한의 지금 경제적인 북한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본주의화가 돼버렸어요. 사회주의는 원래 돈을 걷지 않아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장마당에 나가면 시장에 북한에 나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세를 받아요. 오전 오후로 사람을 장사꾼들을 상인들을 바꿔 앉혀놓고 자릿세를 국가가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근데 사회주의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중국처럼 특석에서는 뭐 사회주의도 만들지 않고 그냥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세금만 걷어가니까 국민들은 그 돈을 어디서 빼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나쁜 짓을 무조건. 근데 그 나쁜 짓에서 가장 무서운 나쁜 짓 3세대 어린 애들까지 코학습반 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때는 학습반이라는 게 공부하는 한계조, 여기 한국에서는 모둠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학습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계 모둠이 1학습반, 2학습반, 3학습반에서 공부를 하는 게 학습반이거든요. 공부한다 해놓고는 코한다는 겁니다. 코한다는 게 얼음을 코로 연기를 마신 데서 코학습반이라고 요즘에는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마약인데 선생님이 감기 걸렸는데 선생님 한방 하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애들이랑 이 북한 문제에서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인권도 중요하죠. 북한에. 인권도 정말 중요한 게 아직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경제가 골로 갑니다. 대한민국 경제 판단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류가 된다면 참 안 좋은 게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그 우려가 가장 큰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한 지하 경제에서 가장 큰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야죠. 맞습니다. 큰 역할을 하죠. 왜냐면 그게 돈입니다. 중국 상인들에게 넘어가서 그게 돈이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큰 돈이 국민들이 또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선 자살하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를 TV 방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실제 구역구역마다 보면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 마약을 온 가족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마약 먹은 상태에서 자살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김정은이 가장 먼저 손을 짚어야 되는 문제가 북한의 마약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짚을 수가 없는 게 그 밑에 있는 모든 자기의 조력을 체제의 보장을 위해서 조력을 하고 있는 그 엘리트 계층 간부들이 다 거기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눈을 감고 눈 감고 아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북한의 돈주의 하루라는 것을 제가 이만갑에서 촬영을 하면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마사지 받고 골프 치고 경마하고 도박도 하고 다 해요. 걔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경제 상태에서는 돈이 안 나와요. 그게 어디서? 마약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0불, 200불씩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보다 돈을 더 많은 돈주가 하루하루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돈을 많이 저축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여러 가지 거기서 만든 불법 자금들이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줬다 놨다 하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북한의 돈주, 한국말로 말하면 재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냥 좋다고만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